예, 안녕하세요. 예, 허영강 38문화TV 2026년 7월 1일 제11회 임진강 위역의 항구적 발전, 원칙 없는 치수정책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에 대해 잠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울청년 대홍 시대는 이 동네가 물에 잠기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집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다 잠겼습니다. 1999년 수해 당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버스 없거든요. 터미널 주변 주택들이 이게 완전 백학년 침수되어 버스 터미널 시야에서 사라진 앞입니다. 장면을 이게 보고 계십니다. 면 소재지고요. 근데 이게 가로수 꼭대기만 살짝 우리는 보이잖아요. 처참했던 집들이 모두 당시의 잠긴 상황을 거예요. 알리기 위해 이제 산 위에 있는 직접 집만 촬영한 이 남아 영상을 있잖아요. 편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자는 것이 1996년 수해 시 이 방송의 우리는 취지인 수해를 것입니다. 천재 자, 그러면 수해도 없어야 되겠고 우리 지역이 왜 발전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게 빨간 선이 38도 선이고 여기 가운데 중앙선이 점이 이 현재의 그 휴전선, 이 점선 빨간 점선이 휴전선인데 이 빨간 점선하고 이 38도 선하고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점. 여기가 고랑포 지역이다. 또한 그 경순왕릉 신라 천년의 마지막 왕릉이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38도 선과 휴전선이 딱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6.25 전이나 후나 군사 분계선이 제자리에 딱 있는 거는 요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태국의 분기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 원 둘레에 푸른 원 둘레에 파주, 연천, 장단, 개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38 문화권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철원을 포함해서 평산, 강화, 김포, 의정부, 서울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이 38 문화권의 영향권 있는 지역입니다. 이 파란 선 안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38 문화권의 중심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만큼 그 문화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침수 피해 없는 지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또 침수 피해가 없어야 미래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지역에 대한 얘기고, 이 38도 선을 세계 문명선에 이렇게 대비해 보겠습니다. 이 38도 선을 따라서 일본 도쿄, 교토, 또 여기 황하 문명, 티그리스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등 그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이 지역이 전부 다 이 38도선 지역에 속합니다. 이 지구 문명은 남반부에도 38도선이 있지만 이 북반구 38도선에서 세계 모든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사라졌던 문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운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침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서 사람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앞으로 새로운 문명을 탄생할 그럴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이 이 방송의 근본 취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민족이 왜 중요하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국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습니다. 영토로 보면 일본이 택도 없이 작은 것 같지만 이 해양 영토까지 치면 이 중국 영토 못지않은 것이 일본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에 낀 한국은 그냥 단순한 반도 국가이고 말까요?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 인체를 보더라도 양쪽에 허벅지가 있는 것이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이것을 양쪽의 허벅지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생명이 탄생하고 그 정신이 태어나고 그러는 게 양쪽 허벅지에서 나올까요? 그건 아니고 바로 생식기에서 모든 문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식기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킬 땅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기호학파와 그 영남학파가 있어요. 기호학파는 임진강 문화권을 끼고 있는 북학파, 그 다음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영남학파, 이렇게 있어서 이 지역이 대한민국의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낙동강 문화권에는 형이 상학적인 부분, 임진강 부분은 형이 하학적인 부분에 뛰어난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38 문화권인 임진강 문화권에서 앞으로 세계 문명의 중심이 벌어지는데, 이때 바로 그 낙동강 문화권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기운이 이쪽으로 몰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문명의 찬란한 꽃을 피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영남학파의 형이상학적 학문, 임진강 기호학파의 형이하학적 학문, 그 실사구시적 그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세계 문명의 중심점에 서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이런 새로운 문명이 있어요. 이 문명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현재까지는 그 뉴턴의 물리학에 의해서 그 지금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지나왔지만, 앞으로 디지털 문명은 바로 이러한 상합과 반발이 겸비된 유무치력의 법칙, 새로운 법칙의 시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로 들어들기 위한 이러한 정신이 대한민국에서 이미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참담했던 이 노란색 이 지역, 이 참담했던 침수 지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임진강 퇴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계속 방송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남댐하고 한탄강댐이 일부 그 수해 방지에 보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댐의 역할은 조족지혈입니다. 아무리 댐을 막아도 하천이 막혀서 빠지지 않는 데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랑포 지역과 그 다음에 임진강 하구 지역, 여기에 맥힌 부분을 뚫어주지 않으면 임진강의 침수 방지는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것이 파주시 문산읍 이 참담한 침수 피해 현상입니다. 이것은 MBC 기자가 헬기에서 찍은 내용이거든요. 그래, 이러한 참상을 다시는 겪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한탄강 물과 임진강 물이 합쳐져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예성강이 흐르고, 또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서 만나는 이 지역, 여기가 심각하게 퇴적이 됐고, 여기 우회 지역도 퇴적이 된 것이거든요. 이 지역을 뚫어주지 않으면 이 38 문화권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강이 막힌 지역을 터주지 않으면 침수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방송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문산읍이 여기 있고, 이 문산읍 아래 여기에 지금 지도상에서 보면 이게 지금 이 선이 지금 휴전선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북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북상하는 이 지점에 바로 여기 그 6.25 이후에 여기다
제방을 쌌어요. 그래서 이게 없던 토지가 여기 생기고 여기가 이제 철책선이 아니 남방한계선 그러니까 한국군이 경계하는 그런 지역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적과의 대치되는 지점에서 이 가까이서 관측할 수 있다는 그 장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넓은 평원이 생겨서 여기서 얻어지는 농산물 수확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막음으로써 얻은 그 수확도 적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 문제로 인해서 이 강이 다 퇴적이 되고 문산이 범람하고 이 일대가 다 범람하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이 물길을 터줘야 됩니다. 그래서 6.25 이전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막힌 강들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북한의 그 관산포죠. 여기가 북한 관산포고 여기가 통일전망대 밑에 땅인데 여기서 여기 강폭이 3.2km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강이 넓은데 이쪽에 와서 여기 이걸 460m를 팍 줄여버렸어요. 이게 과거에 여기 강이었던 자리를 이렇게 제방을 쌓아서 여기를 농지로 만든 거죠. 그리고 철책선을 여기다 쳤고 그래서 이 400m를 줄여놓으니까 이 상류 지역이 물길이 그 막혀서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지금 이러한 얘기를 자세히 듣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또 후회할 날이 생깁니다. 저는 이 임진강에 대해서 오랜 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자신 있는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2km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기 1.5km 이상 하폭을 넓혀줘야 지금 460m 가지고 이 임진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강폭을 확 늘려줘야 됩니다. 옛날 6.25 전으로 넓히면 됩니다. 이 전체 이 땅 중에서 이 외정시대 때 여기 중간 정도 막은 게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한 1.5km 되거든요. 거기까지만이라도 강을 지금 요거 막힌 거에 절반 정도만이라도 터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상류 지역의 침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피해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임진강 하구고 요 위에가 바로 맥힌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가 하구인데 이쪽으로 이 한탄강 아니 한강물이 내려오는 자리는 물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퇴적이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적으니까 이 물의 힘이 이쪽은 밀리니까 이쪽으로 모래가 쌓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진강하고 한강에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퇴적이 돼서 이제 겉으로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여기 배 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탱크 타고 그냥 바로 넘어가면 돼요. 이럴 정도로 그 퇴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방치하고 나서는 우리 임진강 유역의 침수 방지 사업은 요원합니다. 임진강 그 문산천인 주변을 아무리 강을 틀어막아도 이거 물길 터주지 않으면 문산은 또 위험합니다. 문산뿐이 아니라 그 위에 선율이 그 준해 그 위에 지역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고양시 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물길을 터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퇴적물이 왜 쌓이냐? 이 자연의 법칙이 깨져서 그래요. 그 자연의 법칙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입조 퇴사의 법칙이 깨졌다. 입조 퇴사의 법칙이 깨졌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밀물이 들어올 때 모래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갈 적에는 그 끌고 들어온 모래를 다시 쓸고 내려가야 돼요. 근데 유속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퇴적된 물 이것들을 쓸고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한강하고 임진강이 만나는 이 지역이 입조 퇴사의 법칙이 깨져서 상류 지역에 그 침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한강 임진강을 막은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농경지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 지역에 왜 이렇게 섬이 생겼을까요? 요 위에 지역에 임진나루가 있어요. 조선 태종 때 임진나루에서 거북선을 맹길었어요. 그리고 거북선이 여기를 통해서 그 한양 갔다가 다시 여기를 통해서 임진나루로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군함이 다니던 자리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 거북선 같은 큰 배들이 다닐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강이 퇴적이 된 거예요. 이 강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여기만 퇴적된 게 아니라 건너편 퇴적이 되고 전부 다 퇴적이 된 거예요. 이 원인이 바로 밑에를 강을 틀어막는 바람에 그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유속이 떨어져서 그 물에 실려왔던 모래들이 바로 여기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퇴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보셨던 그 당동 그 퇴적층인데 이 당동 IC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거곡리인데 이 지역이 거곡리 지구입니다. 그다음에 통일대교가 여기 있고 여기 방구정이 여기에 있는데 이 지역도 이렇게 다 퇴적이 됐어요. 여기는 아직 뭐 섬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조만간 섬이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길이 흘러야 되거든요. 물길이 흐르지 않는 강은 죽은 강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강, 생명이 넘치는 강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임진강 퇴적층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에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치수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강하고 여기 이쪽에서는 예성강이 나오고 여기 하구 물이 빠지는 데고 여기 우도 강화도가 있죠. 근데 여기는 아무런 그 인공 자연물이 없죠. 인공으로 만든 그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이 하구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요 위에 있는 이런 것만 없애주면 이 지금 이거 퇴적되어 있는 이 지역만 터주면 여기 지금 그 매몰된 이 지역을 다 퇴적층을 제거해 주면 이제 우리 이 지역은 침수 없는 살기 좋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겁니다. 여기는 앞으로 문화 중심지로서 앞으로 인류의 중심이 이 지역으로 모일 겁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세계적인 그 기구들이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의 그 지도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 문화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진강 치수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강 38문명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